자, 대윤과 소윤 얘기가 나오죠. 윤석열과 윤대진. 두 사람 의리에 40년 지기예요. 40년 지기. 자, 어떤 관계냐? 윤석열, 윤대진, 문재인 이 세 사람은 관계가 깊어요. 2003년 3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보임했어요. 누구를? 윤대진을.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부하였죠. 윤대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8년 7월은 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검사장으로 승진해요. 이게 초임 검사장이 됐죠. 2018년 7월에 가서야 초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1년을 근무합니다. 1년을 근무해요. 초임 검사장이 검찰국장이 되는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검사장을 여러 차례 거친 경력 있는 사람을 검찰국장으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청 자체를 장악하고 인사, 예산, 조직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국장은 윤대진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윤대진을 시켰어요. 2018년 7월에. 그것도 초임 검사장 승진되고 나자 검찰국장을 시키죠. 누가 시켰겠어요? 2018년은 누가 대통령이었죠? 문재인이었죠. 잠시 6개월간 수원지검장을 거쳐서 2020년 1월에 사법연수원장으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는 한직 중에 한직이에요. 원장도 아니고 부원장으로 갔으니까. 부원장은 사법연수원 원장은 그 법관 출신이고, 이거는 이제 검찰 출신이 가는 자리인데, 사법연수원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손톱 깎고 있는 곳이죠. 누가 일로 보냈어요? 추미애가 일로 보낸 거예요. 추미애가 2000년 1월 달에 발령받았잖아. 임명됐잖아. 그래서 윤대진을 잘랐어요. 저쪽으로 보냈죠. 근데 여기 조선일보에서 이게 났단 말이에요. 2019년 7월 9일은 뭐 하는 때냐? 이때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예요. 윤석열 인사청문회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소장이 윤석열이 그 용산세무서장에게 누구죠? 그 이남석이라는 특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줘요. 자기가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딱 잡아띱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타파가 밤에 틀어줘요. 윤석열 목소리로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자기가 시인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 녹음 파일을 뉴스타파가 틀어줍니다. 끝난 거죠. 위증을 했으니까. 위증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 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 네네.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만나 자초지종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다 나오는데 뭐 비호 세력인지 뭔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청문회장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나는 소개한 적 없다, 보낸 적 없다, 그런 문자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25년 동안 수사를 해오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차라리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게 맞지. 본인 목소리가 지금 온 국민을 다 듣고 있는데 아침에 한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럼 밝혀야 되겠습니까? 소개라고 했는지 선임이라고 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멀었습니까? 어떻게 윤석열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도 또 변명을 합니까? 후보자님께서 야당 의원도 사과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뭐 그런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가요. Rücksichtslosigkeit. 훈련된 geschulte Rücksichtslosigkeit. 냉철함이 사라졌죠. 왜? 이게 윤대진의 형의 문제이고 그 40년 지기 윤석열의 문제이거든. 문재인은 그것을 인정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이게 윤대진은 민정수석실 있을 때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문재인 부하였어요. 그래서 둘 관계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특진을 시켜 막. 그래 놓고 이제 추미애가 윤대진 이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좌천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윤대진, 윤우진. 윤대진, 윤우진 형제관계고 윤석열과 윤대진은 40년 지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윤대진과 문재인 사이에 막역한 관계고. 그러니까 승진시키고 검찰국장 시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어? 아작이 난 거지. 뭐가 문제가 된 거야 지금? 냉철함이 없어진 거지. 자기 아는 사람 거기다 충분히 감안해서 사정을 봐주고 혜택을 준 거지. 그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부산저축은행 윤석열이 발언합니다. 2021년 이제 윤석열 세계가 된 거예요. 이제 2021년은 이미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일 때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2003년 7월 금융감독원 유병태 국장에게 당시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전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어요. 그러자 문재인 민정수석이 유병태 국장한테 전화했다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이 국장한테 전화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종혁 의원은 그 대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사이에 부산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에 이루어진 59억 원의 법률자문 계약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59억 원의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뇌물 성격이라고 이종혁 의원이 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 그걸 수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종혁 의원은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수석의 전화는 명백히 금감원에 대한 압력이었다며 이재명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는데 기왕의 수사를 다시 하면
다시 한다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재인 수석의 압력 전화의 진실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만일 2003년 문재인 수석의 압력이 없었다면 부산저축은행은 진작에 정리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부산저축은행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정치적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과거에 덮고 넘어갈 이들의 비호 의혹을 이번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특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부산저축은행 때까지 그때 다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니까 이종혁 의원이 그렇게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종혁 의원의 당시 폭로 후 법무법인 부산은 이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당시 부산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은 이렇다. 불기소하려면 왜 불기소한다는 건지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유병태 그때 그 검사 국장이었던 모양이에요.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다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거는 왜 불기소를 하는지에 대한 검찰 보고서에 나타나는 말이야.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 여기선 유병태죠.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자, 여기 유병태 국장한테 민정수석이 전화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거죠. 그때 그걸 잘 해라.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